만약에 여러분이 엄청난 사고를 당했어요. 심장은 멈췄습니다. 그런데 아주 감사한 의인이 심폐소생술로 여러분을 되살렸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죽음을 경험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무엇을 경험할까요? 2022년 11월 6일 시카고에서 열렸던 응급구조과학학회에서 뉴욕대 의대 연구진은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정확히는 심정지 후에 이 CPR 과정에서 되살아난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이게 연구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강조드릴게요. 이 연구 결과는 아쉽지만 수십만 원을 내고 참석해야 이제 볼 수 있는 학회 발표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 내용은 뉴욕대 의대 이제 오피셜 프레스 릴리스와 또 이제 학회의 초록, 그리고 연구진이 가장 최근에 발표했던 유사 연구, 또 연구의 주저자가 공개한 발표 내용을 참고해서 만들어졌음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또한 늘 말씀드리지만 연구는 팩트가 아니라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오늘의 주장은요, 내일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연구진의 연구는 주장이며 팩트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구를 주도했던 뉴욕대 샘 파르니아 교수는 90년대 중반 런던 대학에서 레지던트를 하던 중에 심정지로 쓰러진 한 남성을 심폐소생술을 통해 되살렸습니다. 그 남성은 죽음의 과정에서 의학의 힘으로 되살아온 것이죠. 그걸 보면서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딱 했다고 해요. 대체 삶이란 뭐지? 삶이 진짜로 끝나는 건 언제지? 그리고 약 25년이 지난 뒤 샘 파르니아 교수는 그가 레지던트 시절 가졌던 궁금증을 실제로 연구할 수 있는 짬밥이랑 인맥이 생겼습니다. 연구진은 미국과 영국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567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미국과 영국의 약 25개 병원이 어웨어2라고 불린 이 연구에 참여했죠. 환자들의 뇌파에 대한 테스트가 동시에 진행이 되었고요. 심정지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126명의 증언도 수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의식이 전혀 없고요. 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마취를 할 때 마취를 하는 순간은 약간 기억이 나지만 그 사이는, 그러니까 마취를 하고 깨어나기 전까지의 그 사이는 기억이 없는 것처럼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분명 뭔가를 기억을 하고 또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의식을 잃은 몇몇 사람들은 분명히 그들이 의식을 잃고 심폐소생술을 겪는 동안 무언가를 보거나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죽는 사람들은 스스로 죽음을 인지를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아직 논문이 발표되기 전이라서 알 수 없으나 일부 생존자들이 공통적으로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을 연구진의 표현을 빌려서 이제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몸에서 무언가가 분리되는 느낌, 통증이라던가 괴로움 없이 사건을 관찰하는 경험, 또 과거 행동들, 의도,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포함한, 쉽게 말해서 환자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삶에 대한 의미 있는 평가, 이런 것들을 느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통증이라던가 괴로움 없이 사건을 관찰하는 경험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사건이냐, 환자들이 이제 기억하는 사건은 심장이 멈춘 환자들에게 주위에서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막 몰려서 웅성웅성거리고 그런 사건들을 말하는데요. 환자들의 증언을 그대로 또 옮기면 약 39%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제 심정지로 쓰러지는 그 순간을 기억한다고 답했고, 약 7%의 사람들은 의료진들이 그들 주위에서 막 CPR을 하고 막 움직이고 있고 그런 소리들을 들었으며, 약 3.5%의 사람들은 의료진들이 옆에서 일하고 있는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또 의료진이 CPR을 위해서 이제 가슴을 만지고 이제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 것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위 이제 유체 이탈을 한 것처럼 본인의 이제 몸 주위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밝혔어요. 마찬가지로 연구진의 표현을 그대로 빌린다면 환자들의 이런 죽음에 대한 경험은요, 환각, 망상, 환상, 꿈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또한 연구진은 이제 심정지 환자들의 뇌파도 테스트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심장이 멈춘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했을 때 연구진은 환자들의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빠르게 이제 환자들한테 장착을 딱 하고 태블릿을 환자의 머리 위에 올려둔 다음에 환자의 귀에 블루투스 헤드폰 연결했어요. 그리고 사과, 배, 바나나라는 음성을 재생시키면서 환자들이 무의식 상태에서도 무언가를 배우거나 혹은 뇌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무려
567명 중 213명에 달하는 환자들은 이 과정에서 혈액순환이 조금 더 잘 일어났으며 맥박이 다소 회복이 됐습니다. 물론 눈을 뜨고 과일의 이름을 기억해낸 환자는 단 3.5%에 불과하지만요. 더 흥미로운 점은 뇌파 테스트 결과인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의식이 있거나 혹은 무언가를 생각을 하거나 기억을 떠올리는 활동을 할 때 이때 발생하는 뇌파들이 죽음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수 발생했어요. 이게 제가 이제 과거에도 말했던 주마등일까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의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막 생각하고 있을 때 나오는 그런 뇌파들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연구진에 따르면 이 뇌파들은 죽음에 가까운 경험의 신호일지도 몰라요. 쉽게 말해서 인간의 뇌파를 이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 누구든 죽음을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저는 죽지 않고 죽음의 순간을 체험을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궁금했던 죽을 때 무엇을 느낄까를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거는 역사상 최초로 대규모 연구에서 포착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과거 연구들은 비교적 소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규모의 데이터를 포착하기는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연구진은 매우 단호한 어조로 이 경험은 죽어가는 뇌의 속임수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죽음에 임박했을 때 인간이 겪는 매우 독특한 경험, 이렇게 주장했어요. 아직 추가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못했으나 현재 연구진들의 가설에 따르면요, 죽으면 뇌의 작동이 멈추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생물학적인 리미트가 해제된다고 봤어요. 리미트가 해제됨으로써 인간은 평소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혹은 기억이 나지 않았던 과거의 기억, 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의 생각, 또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의식의 영역에 접근하게 됩니다. 대체 이유는 뭘까? 연구를 주도한 뉴욕대 파르니아 교수는 그 누구도 이 진화적 목적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연구진의 이러한 주장을 들으면서 부처라던가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 무함마드 같은 그런 성인들이라던가 아니면 인간 지성의 끝에 도달한 아인슈타인이라던가 스티븐 호킹 같은 그런 지성들이 빠짐없이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깊이 있고 또 철학적인 논의에 빠지는 것이 떠올랐어요. 대부분 인간의 이제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두뇌 수준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질문이랑 논의죠. 하지만 인간이 죽을 때 이 리미트가 풀리면서 평소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그런 생각들에 접근을 하게 되고, 그때가 되어서야 성인의 사고 수준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뇌피셜을 굴려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사실 무엇을 생각하시든 답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아직 답이 없거든요. 아직 더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이 연구는 567명을 대상으로 테스트했으나 테스트하는 도중에 명을 달리하신 분도 계시고 살아나신 뒤에 건강상 실험을 더 할 수 없거나 혹은 갑작스럽게 다시 돌아가신 분도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이 연구가 큰 관심을 받는 것은 인류가 지성을 가지고부터 늘 관심이 있었던 죽을 때는 무엇을 느끼는가, 죽은 뒤의 세상은 어떤 곳인가, 이것에 대한 의미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연구는 갈 길이 멀지만 죽음의 입구에 선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또 무엇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독특한 현상들을 사상 최초로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아주 약간이지만 밝혀냈어요. 연구진은 말합니다. 우리의 연구는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들이 고통 없는 지각을 포함한 독특한 현상을 겪는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